좋았어. 너무 좋았어. 흥겨워서 힘을 내서 스포츠 하자. 나는야 챔피언리. 여러분의 스포츠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불러야 할 징글벨을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막 부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썰매랑 스키 스포츠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벌써 겨울방학도 성탄절도 기다려져서요. 더운 여름에는 겨울이 그립고 추운 겨울에는 여름이 그립고 뭐지? 와프. 아니 왜 이렇게 하품을 하는 겁니까? 아주 실망해요. 그게요. 지난 시간에 챔피언리가 겨울 스포츠 2탄 이야기를 해준다고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서 지난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와우,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다 이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피겨 스케이팅이 궁금해요. 얼음공주 최민정 선수가 활약하는 쇼트트랙이요. 빙판 위에서 불꽃 튀는 경기를 펼치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뭐더라? 영미 하면서 맷돌 같은 걸 미끄러지게 하는 경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맷돌 같은 거요? 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이 영미! 이렇게 외치면서 빙판을 쓸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컬링을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전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미! 하면서 기를 모을 수는 없으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준비, 여러분의 열정을 모아 보겠습니다. 탐구 파워!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얘들아, 준비됐지? 그래. 시작해보자고. 지난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이렇게 쓸어내던데 잘 안 되네. 그러게, 열심히 문지르면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컬링하기 너무 힘드네. 아무래도 우리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영미처럼 우리도 구호가 필요한 것 같아. 챔피언리가 알려준 것처럼 탐구 파워를 외쳐보자. 탐구 파워! 아이고, 힘들다. 못해. 난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컬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맞다. 챔피언리가 우리가 궁금해했던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 알려주기로 했잖아. 챔피언리한테 컬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좋은 생각이야. 챔피언리 도와주세요. 나는야 챔피언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들과 컬링을 하고 싶어서 숲속 전체를 다 뒤져서 알맞은 돌덩이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돌덩이로 어떻게 컬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군요. 실제로 컬링은 스코틀랜드의 돌덩이 놀이에서 발전한 스포츠가 맞습니다. 자, 컬링의 유래는요, 중세 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 얼어붙은 호수나 강, 이게 바로 얼어붙은 호수나 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빙판 위에 슈 미끄러뜨리면서 즐기던 놀이에서 유래한 것이 맞습니다. 와우, 여기 있는 요 돌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겁을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컬링에 필요한 용구가 있을 텐데 용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톤이 필요합니다. 컬링에 사용되는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돌이기 때문에 스톤이라고 부르고 있죠. 무게는 요 정도 나가는데요. 화강암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 보이십니까? 자, 요 부분이 바로 이 용구가 부름이 되겠습니다. 빗자루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톤의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위핑하는 도구다라고 했는데 이 스위핑이 무엇일까요? 스위핑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쓴다, 쓸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이 부름을 가지고 마구 빙판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마구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 용구가 바로 부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컬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컬링 경기장과 하우스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가 컬링 경기장인데요. 여기 하나의 그 시트, 컬링 시트라고 하지요. 컬링 시트마다 경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 보입니까? 이런 선들을 호그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런 경기장을 컬링 시트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요 선은 호그라인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신 후에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이 빙판을 컬링 시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빙판에서 스톤을 하우스 안에 넣어서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인데 어떤 규칙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두 팀이 번갈아서 스톤을 10개씩 던지고 스톤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점수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상대 팀보다 티에 더 근접한, 더 가까운 스톤마다 1점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컬링 선수의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구자, 스킵, 스위퍼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투구자를 보겠습니다. 자, 투구자는 스톤을 투구하는 사람, 즉 스톤을 이렇게 밀어서 던지는 사람을 의미하죠. 호그라인에 이 스톤이 닿기 전에 손에서 놓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스위퍼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구자가 스톤을 던졌다면 스위퍼들이 부름으로 스톤의 진로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스위핑을 합니다. 열심히 닦는 것이죠. 스위핑으로 바닥에 얼음알갱이를 깎아내면 스톤이 휘면서 움직인다. 자, 여기 이 사람들 스위퍼의 역할에 따라서 스톤이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스킵이라고 합니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팀 킴이 있죠. 자, 주장 선수의 성이 킴이니까 팀 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스톤 위치 지정 등 전략 전술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스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컬링의 기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구자가 이렇게 돌을 촥 던지고 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스로잉이라고 하죠. 컬링 시트를 따라서 스톤을 미끄러뜨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핑, 아까 여기 부름 얘기할 때 얘기했죠. 스톤이 투구된 뒤 2명의 선수가 스톤 앞쪽에서 부름으로 열심히 바닥을 쓸어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위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속도가 느려질수록 휘어지게 되고요. 또 이 스위핑 기술이 빠를수록 스톤의 이동 경로가 직선에 가깝다. 즉, 휘지 않고 슈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이야기. 자, 다음에 이어질 겨울 스포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빙상에서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스틱을 사용해서 고무 원판인 퍽을 상대편 골문에 넣는 넣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스 하키요! 딩동당! 마침 수노 특파원이 경기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수노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나와 있는 수노 특파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를 직접 만나 아이스하키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다른 경기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링크는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로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의 빙판 경기장입니다. 링크는 중앙에 그어진 붉은색의 센터라인에 의해 반으로 나뉘어 팀을 구분하는데요. 링크는 골과 골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블루라인으로 3등분되어 있죠. 아이스하키 복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목 보호대, 가슴과 어깨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가 필요하고요. 헬멧 장갑을 착용해야 하죠. 그럼 아이스하키의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는 전용 스케이트를 신는데요. 다른 스케이팅 경기에 사용되는 것과 달리 날이 더 두껍고 견고합니다. 아이스하키에서는 스틱으로 퍽을 치며 경기를 하잖아요. 퍽은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매우 단단합니다. 고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얼음판 위에서 잘 미끄러지죠. 스틱은 선수용과 골키퍼용이 구분되어 있고 스틱의 머리 부분은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키퍼의 장비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빠르게 날아오는 단단한 퍽을 막아야 하는 골키퍼는 일반 선수들보다 더 단단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데요. 골키퍼가 갖추어야 하는 보호 장비의 무게는 모두 합하면 15에서 20kg 정도입니다. 골키퍼의 장비는 무겁지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니까 격렬한 몸싸움을 하던데 경기 중에 몸싸움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이스하키에서는 몸과 몸이 부딪히며 격렬한 몸싸움이 가능합니다. 보디 체크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몸으로 막거나 몸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스하키는 스틱이나 다른 장비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몸으로 방어하는 보디 체크가 가능한 경기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경기장에 와보니 스피드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스하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 뉴스 순우특파원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스포츠는 뭘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스케이트를 신고 말이죠. 빙판 위로 마구 달리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뭘까요? 스케이팅이요.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스케이팅이 되겠죠. 스케이팅을 하려면 스케이트를 신어야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는 피겨 스케이트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 이렇게 어떤 종목에서 신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신발 바닥에 쇠날을 붙입니다. 여기 쇠날 보이죠? 네. 쇠날을 붙여서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달리도록 만든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석기 시대에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기록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스포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종목이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스케이팅 종목을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짧게 줄여서 쇼트트랙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자, 그럼 여기 트랙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을 트랙이라고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 트랙은요 약 111.12m가 되겠습니다. 이 트랙에서 경기를 하는데 종목은 500m냐, 1000m냐, 그다음 1500m냐 이렇게 가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9바퀴를 돌면 1000m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위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슉 왔는데 여기가 결승선이야. 그런데 동시에 들어왔어. 야, 그럼 이거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죠. 그럴 때 어떤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될까요? 여기 가슴이 들어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스케이트 날.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올 때 스케이트 날을 쭉 앞으로 내미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고 순발력도 아주 중요하겠죠. 결승 직전에 폭발적으로 스퍼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챔피언리 스포츠가 뭔데요? 스퍼트는 말이죠. 보통 빠르기가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한 지점부터 아주 되게 빠르게, 진짜 빠르게 전속력으로 속도를 내는 것을 바로 스퍼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들이 결승선에 가까울 때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마구 속도를 내는데 그것을 스퍼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쇼트트랙 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헬멧에는 선수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무릎 아래 부분, 여기 무릎 아래 부분 보이죠? 이 부분에는 국가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00m 길이의 타원형 트랙에서, 타원형 트랙, 아까 보여줬죠, 트랙. 타원형 트랙에서 역시 빠르기를 겨루게 됩니다. 속도를 겨루게 되는데요. 500m, 1000m 등 거리나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1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교차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한 선수는 계속 바깥 라인을 타거나 한 선수는 계속 안쪽 라인을 타면 불공평하겠죠. 자, 그래서 교차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 안쪽을 달렸다가 바깥쪽을 달렸다가 한다는 것이죠. 자, 최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신소재 전신 유니폼을 많이 착용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보십시오. 얼음판에서 반사되는 빛을 막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경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은요,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나 됩니다. 거의 뭐 자동차의 속도에 맞먹죠. 그래서 여기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가까이서 보면요, 마치 번개맨처럼 슉슉슉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피겨 스케이팅이 되겠습니다. 마침 워프 특파원이 피겨 스케이팅장에 들어가 있다는데요. 워프 특파원. 네, 아이스링크에 나와 있는 워프 특파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를 직접 만나서 피겨스케이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피겨스케이팅은 어떤 스포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겨스케이팅은 얼음판 위를 활주하며 여러 가지 동작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경기인데요. 19세기 유럽에서 발레에 기반을 둔 예술적 동작을 개발하며 시작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경기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피겨스케이팅은 제한 시간 안에 정해진 연기를 하는 쇼트 프로그램과 제한 시간 안에 자유롭게 연기하는 프리스케이팅으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각 경기의 성적은 기술 점수와 프로그램 구성 점수를 합산해 매겨지고 최종 순위는 2개의 경기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주요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피겨스케이팅의 주요 기술은 점프, 스핀, 스텝이 있습니다. 점프는 스케이트의 톱니나 날을 빙판에 찍어 위로 뛰어오르는 기술인데요. 뛰어오르며 회전을 한 뒤 착지하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스핀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기술로 선체로 앉아서 몸을 T자로 만들어 도는 기술이 있어요. 스텝은 점프와 스핀 사이를 연결하는 동작으로 활주 중에 발을 바꾸어 원을 그리거나 진행 방향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직접 느껴본 피겨스케이팅은 말이죠. 스포츠와 예술이 하나가 되고 속도와 기술이 모여서 완성된 화려한 퍼포먼스네요. 지금까지 탐구 뉴스 워프 특파원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탐구 토론이 되겠습니다. e스포츠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가인데요. e스포츠 아닙니다. 저 스포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e스포츠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게임을 말하는데요. 자, 이 디지털 게임을 통해서 기록이나 승부를 내는 경기가 바로
e스포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대규모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e스포츠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의 기록지를 보시고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해야 할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케비와 판다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케비. 저는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영어는 자신을 즐겁게 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잖아요. e스포츠는 스포츠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높이고 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e스포츠는 산업이 발달하며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로 비대면 시대에 지역, 나이, 성별, 신체 능력 제한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케비 말처럼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마구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아주 인기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요, 2009년에 한국 e스포츠 협회를 승인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2003년에 e스포츠를 99번째 공식 스포츠 종목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 정신력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사격이라든가 뭐 컬링이라든가 뭐 양궁이라든가 뭐 이런 스포츠를 고려한다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그럼 워프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는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의 핵심 요소는 신체 활동이었잖아요. 팔과 다리 같은 대근육을 사용해 땀 흘려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e스포츠는 선수들을 관리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기구가 부족하고 오직 게임사에 의해 규칙이나 대회가 결정됩니다. 게임사가 대회를 폐지하면 관련 선수, 행사, 방송, 직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게임의 업데이트 내용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우될 수 있어요. 네, 워프의 의견대로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일부 게임입니다. 일부에서 폭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전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포츠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e스포츠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에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도대체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갈수록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포츠 빅리그 퀴즈 쇼. 예선전 진행을 맡은 저는 MC 탐구예요. 오늘은 마인드 스포츠에 관한 예선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선전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마주 앉은 두 사람이 흑백의 돌을 나누어 가지고 번갈아 점 위에 돌을 놓아 수법을 겨루는 경기를 말하는데요. 완전한 집이 두 집 이상 있어야 살고 집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순호가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바둑입니다. 바둑.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청홍으로 편을 나누고 각기 규칙이 다른 말을 움직여 상대의 말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궁을 잡을 수 있을 때 장군, 그걸 피할 때 멍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판다. 정답은요? 정답은 장기입니다. 장기.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해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인데요. 각각 6종류, 16개의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왕을 잡기 위해 말을 움직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피도가 신중하게 버저를 눌렀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체스입니다. 체스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마주보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데요. 총 52장의 카드 중 각자 13장의 카드를 받아 게임을 시작하죠. 놓인 카드와 같은 무늬를 번갈아 내고 가장 높은 수를 낸 사람이 4장씩 가져갑니다. 가장 많이 카드를 딴 팀이 승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워프 정답은요? 정답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정답입니다.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예선전. 도전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까요? 예선전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바둑, 장기, 체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데뷔 정답은요? 정답은 바둑입니다. 바둑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예선전에서 모든 도전자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모두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축하합니다. 꼭 스포츠 퀴즈왕이 될게요. 결승전 진출이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를 열심히 통과하셨군요. 모두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관문 제가 내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 있나요? 네. 그럼요. 자신 있어요. 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의 원조로 여겨지는 빙상 경기인데요. 스케이트를 타고 스틱을 이용하여 공을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것은 아이스하키와 똑같아요. 하지만 축구처럼 11명이 한 팀을 이루고요. 전후반 45분씩 경기를 하고요. 경기장 크기도 축구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와 달리 몸싸움이 허용되지 않아. 이 스포츠는 뭘까요? 정답은 밴드입니다. 우와! 정답! 와우! 숲속 동물들 모두가 스포츠 빅리그 퀴즈 왕이 되었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자, 그럼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고마워요, 데뷔 언니. 챔피언이 덕분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로써 스포츠 빅리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스포츠에 관한 궁금증은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기는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탐구하면 되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 바로 이 나라의 챔피언. 챔피언, 스포츠를 사랑하는 네가 챔피언, 스포츠를 즐기는 네가 챔피언, 스포츠를 탐구하는 네가